간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나요? 그녀가 불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단어가 아니라 복부 팽만감, 입안의 쓴맛, 피로, 그리고 신이시여 용서하세요. 마치 수박의 구멍 전체를 먹은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폭부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습관, 즉 매일 하는 한 가지 간단한 일 덕분에요. 당신은 씻고 있지만 주의하세요. 당신은 그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평범한 소금이 단순히 파스타에 넣는 조미료가 아니라 간을 정화하는 고대의 무기라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위를 씻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5번째 구역에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오른쪽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잠도 더 잘 오며 밤에 망고 3개를 먹고 싶은 욕구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영상을 건너뛰지 마세요. 영상 중간에는 과학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자연요리법과 PTV에서는 볼 수 없는 비밀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할린의 멜론만큼이나 풍부하고 알찬 내용이 될 거예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대부분은 2가지 상황에서만 간을 떠올립니다. IELTS 검사 결과가 갑자기 치솟을 때 혹은 휴가 후에 간이 속삭이듯 그만해, 더는 못 버티겠어라고 말할 때죠. 하지만 간은 단순한 필터가 아닙니다. 간은 500가지 기능을 가진 진정한 실험실입니다. 지방을 처리하고 독소를 중화하며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심지어 소화도 돕습니다. 비록 보통은 이 공로를 위장이 차지하긴 하지만요. 오염된 간은 반항을 시작합니다. 발진이 생기고 갈비뼈 아래가 아프며 끊임없는 피로와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음식, 스트레스, 날씨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위를 소금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이건 할머니의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참고로 할머니들은 천연 제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망고를 볼 수 있었던 시절은 껌 포장지 그림에서나 가능했던 때였습니다. 고대의 한 방법에 따르면 매일 특정 신체 부위를 따뜻한 소금물로 씻으면 간의 부담을 덜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피부를 통해 과도한 독소를 말 그대로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잠깐만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해독 포인트가 어디에 있고 왜 그 부위를 한 번도 씻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확히 어디를 씻어야 할까요? 간과 관련된 이 신비로운 부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있을까요? 귀 뒤쪽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발입니다. 네, 맞아요. 평범한 사람의 발이요. 특히 오른쪽 뒤꿈치와 그 안쪽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대 중국과 티베트 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간의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이 지식은 반사요법사와 생리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발에는 600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있습니다. 각 신경말단은 마치 장기로 연결된 전화선과 같으며 간과 관련된 부위는 발아치 근처에 정교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발바닥의 중앙에 조금 더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발을 자동적으로 씻을 때는 단순히 물로만 헹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를 천일염으로 마사지하면 숨겨진 메커니즘이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림프의 부드러운 정화가 시작되어 가니 편안해집니다.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천식 환자에게 천연 방부제이자 정화제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모공을 통해 독소를 끌어내고 전해질 균형을 회복시키며 피부의 호흡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라면 더욱 좋고 상자에 고무줄로 묶인 수상한 덩어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미가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위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배변이 좋아지며 단 것에 대한 식욕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강한 해독 효과가 발을 통해 일어나는 걸까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신발을 벗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느껴본 적 있나요? 특히 여름에, 그리고 자연 속에서라면 더욱 그렇지 않나요? 여기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발이 숨을 쉬고
몸이 내쉰다는 것입니다. 동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발을 씻으면 간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발의 피부를 통해 우리는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신경뿐만 아니라 정맥계와 림프 배출과 연결된 모세혈관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의 특정 부위를 특히 소금과 마사지를 이용해 자극하면 간의 자연스러운 배출 경로가 만들어지며 이는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수박을 자르면 즉시 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부위를 자극하면 과도한 수분, 부기, 그리고 독소가 제거됩니다. 단, 수박과 달리 끈적끈적한 재앙이 테이블 위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천일염 2 작은 술을 넣고 발을 담근 채 10-15분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특히 오른발을 중심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을 매일 저녁에 하면 당신의 간이 잘 기름칠된 사모바르처럼 작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세요. 과학은 뭐라고 할까요? 소금과 발이 생리학적으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증거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구 링크와 이 모든 것이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는 식의 문구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하세요. 회의론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론만 다루겠습니다. 차크라나 에너지 필드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우선 발에는 실제로 반사구역이 존재하며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물리치료와 신경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간과 관련된 부위는 오른쪽 발바닥에 위치해 있으며 대략 발의 앞쪽 3분의 1과 지중앙의 경계선 부근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 온열 또는 소금 용액으로 자극하면 감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척수를 통해 해당 내장 기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생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간 주변의 모세혈관에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림프계는 대사산물을 제거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간은 혈액을 더 적극적으로 정화하고 독소와 대사산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천일염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와 접촉할 때 삼투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이온과 독소가 과도하게 포함된 체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유익한 미량 원소들은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법도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경피 효과입니다. 건선에 사용하는 소금 목욕, 부종에 사용하는 소금 찜질, 근육 이완을 위한 마그네슘 목욕 모두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을 간에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 번에 당근 주스 3리터를 마시거나 삶은 가구 맛이 나는 약초를 삼키고 싶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빠르며 심지어 즐겁기까지 합니다. 특히 속으로 뜨거운 물과 따뜻한 양말을 좋아한다면 더욱 그렇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 끓는 물이 아니라 기분 좋게 뜨거운 정도. 바다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 2 작은 술 꼭 분홍색일 필요는 없고 일반 소금도 괜찮아요. 작은 그릇이나 깊은 대접 내 할머니가 쓰시던 전통적인 그릇도 좋아요. 15분간의 조용한 시간, 적어도 드라마 소리 없는 환경, 그리고 수건과 양말 당신도 야만인은 아니니까요. 절차, 소금을 물에 녹이세요. 스파에 온 기분을 내고 싶다면 로즈마리나 민트 같은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도 좋아요. 꼭 시골 회의에 온 것처럼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당신의 간이 감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잘 상상이 안 된다면 그냥 편안히 쉬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면 발을 꺼내서 물기를 닦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손가락으로 오른발의 중앙, 특히 안쪽 가장자리 쪽을 마사지하세요. 과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세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브러쉬나 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양말을 신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바로 휴식 중에 재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 의식을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특히 몸이 무겁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이유 없는 이상한 분노를 느끼거나 작년 잼과 식빵까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싶을 때 실천하세요.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개선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쉬워지고 복부 팽만감이 사라지며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 옆구리에 성가신 통증도 없어지고 마침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누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효과를 망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영감을 받아 소금을 사러 달려가기 전에 우리 모두 어른이 되어 금기사항과 실수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왜냐하면 아무리 간단한 실천이라도 현명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뜻밖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소금 족욕을 하면 안 될까요? 심한 당뇨병이 있거나 하지의 혈액순환이 약한 분들, 발에 열린 상처나 궤양 또는 곰팡이 감염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합니다. 고열이 있거나 급성 염증 상태라면 굳이 무리하지 마세요. 만약 해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흔한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일부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간은 절임용이 아닙니다.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티스푼 2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마사지를 잊는 것입니다. 그냥 발만 데웠을 뿐이에요. 효과는 있겠지만 훨씬 약할 거예요. 마사지는 마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시술을 하는 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저녁에 몸이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 이상 버스를 쫓아다니지 않을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몇 마디 해볼게요. 대야가 없으신가요? 그럼 2개의 대야를 사용하세요. 발마다 하나씩요. 바닷소금이 없으신가요? 그럼 그냥 일반 큰 돌을 사용하세요. 첨가물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기숙사에 살아서 욕실을 쓰려면 줄을 서야 하나요? 소금 주머니와 대야를 발코니에 두세요. 헤드폰을 끼고 집을 나서면 아무도 당신이 단순히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자연스러운 보너스, 간 해독을 돕는 보조제인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2단계에 도달했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은 자신의 간에 관한 한거의 연금술사나 다름없어요. 이제 따뜻하고 짭짤한 발 위에 올려진 체리, 하늘 같은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소금 족욕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민간요법이 하나 있어요. 게다가 이 방법은 족욕이 외부에서 작용하는 동안 내부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건 외국산 고지베리나 월급의 절반을 들여야 하는 선인장 주스 같은 게 아니에요. 간을 위한 그린쓰리 음료를 소개할게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간 분말 밀크시슬 1작은술, 강황일 2작은술, 가짜낸 레몬즙 1큰술, 따뜻한 물 1컵이 필요합니다. 잘 섞어주세요. 아침에 공복에 마시거나 잠자기 전에 식사 또는 목욕 40분 전에 드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밀크시슬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며 간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땀즙의 흐름을 촉진합니다. 레몬은 해독 과정을 시작하고 알칼리화하며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마치 아이키아의 새 담요처럼요.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특히 소금 목욕과 함께할 경우 이 음료는 소화를 개선하고 혈액 내 독소 수치를 낮추며 체중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 상태와 심지어 기분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도회 갈 때 과일을 좀 사야 해요. 아니요. 모든 것은 가까운 상점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꼭 그릇 하나를 두세요. 주방에는 밀크시슬이 있고 마음에는 약간의 유머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고통이나 맛있는 음식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혜롭고 즐겁게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발을 씻고 초록빛 노란 음료를 마시고 여러분의 간이 이렇게 말하게 하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터지지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항상 갈비뼈, 아래가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나는 깨끗한 간을 지지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비록 여러분이 그저 달이라고 생각하더라도요.